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개 그 말씀하신 부처장관 그 인사 단행한 거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물이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이제 11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볼 인물이 안규백 이제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인데 지금 그 논란이 조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려보고 아까 말씀하신 뭐 송미령 식품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다 이제 인물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간에서는 이제 안규백 좀 의원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민간인 출신 이제 국방장관이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과거 후보자 시절에 국방부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뭐 언급하기도 했어서 뭐 진짜 본인의 언급처럼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자 시절 언급을 보면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님 생각 들어볼게요. 뭐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간인 출신 그런 뭐 장관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희들이 다 안규백 이 의원 임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들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인선을 보고 제일 크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럴 거면 국민 추천은 왜 받은 걸까? 왜냐면 뭐 몇몇 사람들을 뭐 받은 뭐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면면들이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여러 정보지를 통해 돌았던 그런 하마평 인사들과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여가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권오을 그리고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던 얘기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요식 행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이런 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점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성 출신을 기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안규백 의원이 뭐 군사 관련돼서 뭐 이제 위원장도 하고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저희가 이 공직의 관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업의 사장으로 간다고 해서 기업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위원장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하고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훈련 상황이나 부대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장성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출신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의 인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종합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관계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과연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이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을 명목으로 우리 군사훈련이나 그런 좀 전투병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약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우 복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외려 군사의 이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되면 문재인 정권 때 실수를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려들이 많은데 한미연합훈련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징병제를 하는 것도 물론 장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본원적인 목적은 국방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좀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가 있고요. 상당히 실험적인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사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또 하겠지만 임명 강행하면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이제 국가 시스템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들어볼게요. 네, 시대의 대세이고 당연한 겁니다. 민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은 선진 국가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미국도 7년 제대 후 7년 이후에 전역 후에 당연히 장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육사라든가 해사, 공사, 육사 출신들이 거의 모든 곳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윤석열의 쿠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민간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사 중심이고 또 해사, 공사, 또 이번에 해병대 문제까지 있거든요. 각 군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장관이 해야 될 역할들은요. 큰 국가의 국방 정책부터 시작해서 장병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번 최성병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장병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한미 간의 조율, 그리고 전자권 혼수 문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협력과 조정과 또 협상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리더십이 안규백 이제
장관 지명자 그동안 의원을 했는데 국방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군의 시스템들 문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안규백 의원하고 얘기해 보면요. 네. 군 문제는 거의 뭐 일반 장성 뭐 영관급 할 것 없이 다 인사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분야에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이끌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군의 그동안의 문제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항상 컸는데 이번에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군령이라든가 군정난방은 차관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 육사, 해사, 육군, 해군, 공군 또 해병대까지 이제 역할을 하기로 이번에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당과의 당정협의 당청대 대통령실과의 협의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심을 모았던 거고요. 다른 여러 후보자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안규백 장관이 이제 지명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국민 추천제가 안 쓰였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추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추천제는 이번 인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재 데이터 뱅크가 돼서 그분들이 앞으로 개각을 하거나 또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런 분들 그리고 산하기관 수많은 곳에 그런 분들을 영입하고 또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추천제가 무슨 쇼나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인재들 다 가려놓고 내 사람들만 쓰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충암고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썼기 때문에 나타났던 폐해를 수많은 국민들에게 인재를 추천받음으로써 인재 데이터 뱅크가 돼서 앞으로 각 분야에 쓸 거다. 그래서 혹시 뭐 추천되셨으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오실 수도 있고 또 언론계 전문가로 추천될 수도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물론 쇼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국가의 인재를 발굴하고 또 실제 함께 모셔서 일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국민 추천제는 앞으로도 활성화시키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도 혹시 나중에 또 집권하게 되면 잘 활용하면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 안규백 장관의 인사는 문민형으로 드디어 선진화의 길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문민영이다. 그렇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추천제와 같은 방식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채로 사람을 뽑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사적 채용이다 뭐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선동을 했었지만 저는 글쎄요.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 철학에 대한 이해와 뭐 로열티 그리고 이제 능력과 자질 측면에서 검증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공직 인선을 한다? 저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추천제를 왜 안 지켰냐라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현실성 없는 기획을 굳이 왜 해서 말을 만드느냐 그런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민추천제로 사람 뽑을 거면 거기 추천된 그 무수한 뭐 수십만 명 추천됐다라고 하는데 뭐 면접을 볼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레퍼런스 체크를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반영을 아무튼 했다라고 식으로 하는 게 좀 혹자가 봤을 때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글쎄요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취지가 왜곡됐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